김건희 여사 이 둘러싼 검찰 수사 드디어 대면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변곡점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주말에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도 대통령 부인이 이런저런 조사를 받은 적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다 남편인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검찰 조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논란은 의외의 곳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자, 최지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토요일부터 진행되어 온 겁니까? 네, 이 김건희 여사 조사 토요일 그제 낮이었죠. 오후 1시 반부터 새벽 1시 20분쯤, 그러니까 한 12시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까지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경호 안전상의 이유로 검찰청사가 아니라 관할 내에 있는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이런 사실도 밝힌 바가 있는데 이 장소가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울 삼청동 정부 건물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면 조사를 실제로 했다고 알려지고 그러니까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보도는 그게 창성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청동 건물이다 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건가요? 네, 창성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아주 명확하게는 그 경호처 산하에 어떤 건물인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그러니까 예전 청와대를 주변에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다. 일단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뭐 인근에 청와대 사랑채가 있기도 하다 이런 사실까지는 알려져 있는. 분수대 있는 그쪽을 말하는 거죠? 아마 예, 그럴 걸로 보입니다. 네. 거기 뭐 청와대 별관도 원래 있었고 거기 뭐 운동하는 곳도 있고 명인관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이제 경호처 소관하는 그 건물에서 대면 조사를 받은 걸로 지금. 예전 방식으로 불러본다면 안가 이렇게 불러도 되는 곳인가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요. 일단 네. 그건 과거의 표현이고 현재로서는 정부청사 산하에 있는 보안청사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지는 한 4년 3개월여 만에 첫 조사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지는 2달 반여 만에 직접 대면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 시간을 보면은 주안점은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모 혹은 연루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난데없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은 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지금 말씀 주셨지만 뒤늦게 받았다는 거죠. 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그 지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총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는데 검찰총장이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게 이제 총장이 바뀌었지만 해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도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고요.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김건희 여사가 한 70페이지 분량의 이제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조사 시간 자체도 굉장히 방대해졌는데 그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밤늦게까지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이후였던 한 10여 시간 만에 10시간여 만에 이원석 총장에게 명품백 수수 사건 이제 조사를 시작하면서 그 무렵에 이 총장에게 보고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최 기자, 그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배제를 한 겁니까? 검찰총장 직을 배제한 겁니까? 정확하게는 검찰총장 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당시 검찰총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되는 이와 그 부인 되는 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결돼 있으므로 그게 이제 특수 관계인 사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해 충돌의 염려가 있어서 배제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배제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효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요? 아마 그게 기술적인 문제 영역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총장이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을 맡고 있다는 점 때문에 윤 총장을 사실상 배제한 건데, 그 당시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당시 총장이 맡고 있었던 직위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총장은 안 된다라고 설정을 해놨던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 해제할 때는 윤석열 총장이 물러난 이후에는 해제를 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했었어야 명시적으로 하는데, 그런 걸 해제를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 안 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윤석열 총장은 안 된다라고 해놨으니까 네. 당연히 총장이 개입이 해제됐을 경우에는 윤 총장이 직위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제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물론 뭐 이제 그게 약간 해석상의 영역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윤 총장이 물러났기 때문에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이원석 총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는데 그 전에 논리를 갖다가 여기까지 끌어들여서 이 총장에게 사실상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내부 규정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절차상 맞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총장은 원래 그 전에 있던 지난주 주례회의 때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취지로 전달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검찰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방식이 맞다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해왔던 상황에서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결국에는 사후 보고 형태로 보고가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 대검과의 마찰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문제는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네. 수사지휘권이 배제됐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왜 회복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네. 대선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였어요. 네. 그러니까 회복을 안 시켰겠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윤석열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보고서도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고 네.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배제를 했는데 네. 대통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걸 만약에 회복을 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그걸 회복하는 게 되잖아요. 또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검찰총장,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법무장관. 그래서 회복이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후임자인 예를 들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회복해서 그 뭐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야당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뭐 대리인이 결국은 이거 어떻게 만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미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네. 제3자 입장에서 이거를 보면은요. 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역할을 2년 2개월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방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네. 2년 2개월 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걸 보고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동안 했으면 네. 이거 문제가 있네라는 걸 발견했을 거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보건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 이 그 의구심은 그동안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보고가 다 이루어졌었는데 갑자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와서 소환조사라는 걸 맞이하니 이거를 발견하고 꺼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일 거라고 저는 용산 봅니다. 대통령실의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왜 신뢰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본인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이 검찰의 어떤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나가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렇죠. 기회만 있으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마다 용산 대통령실은 매우 불편한 심기였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거기에서 일단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어떤 지위를 뭐 이게 구체적인 지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위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행위를 했고 그 독자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찾은 게 이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국민적 시각이 될 것이다 봅니다. 네. 송영훈 의원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핵심을 한번 들어가 보지요. 매우 낯선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총장과 그 밑에 지휘 밑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게 조사 장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조사 장소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법 앞에
그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결국 조사 방법은 대면 조사이고 네. 조사 장소는 검찰청으로 원칙적으로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함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제 있었다고 하는 조사는 어쨌든 제3의 장소에서 있었고 네. 그 제3의 장소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측의 의중이 더 많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아침에 저는 입장 표명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패싱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장소 선정에 있어서 좀 정무적인 고려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은 네. 2029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검찰 수사 사건 비공개 규정을 도입합니다. 네. 그러면서 포토라인이 폐지가 되고 지금은 피의자가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그 출석하는 장면을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의 최초의 수혜자가 조국 전 법무장관이었죠. 그랬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김건희 여사도 만약에 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더라도 이게 비공개로 조사를 받고 나중에 이렇게 언론에 조사 받았다는 사실만 공지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했어도 충분히 어떤 그 권리나 인권 면에서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것 자체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이제 인용으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보안상의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경호처 그 관련 시설로 옮겼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기자들한테.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보안 문제가 있는 건물입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좀 판단이 필요한데 네. 경호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는 설명 자체가 납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현직 대통령 배우자니까요. 네. 굉장히 그 고도의 경호가 필요하죠. 네. 그런데 사실 중앙지검도 이렇게 주말에 조사를 하면은 뭐 특정 층은 통제를 한다든가 네. 하는 방식으로 좀 더 경호와 안전을 보강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꼭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권양숙 여사를 부산지검에서 조사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주말에 조사를 할 때 가까운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한다면 네. 역시나 경호와 안전 문제는 조금 더 보강이 가능했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선택에 대해서 좀 정무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장현주 위원장께요. 자, 그렇다면 이 일의 어떤 요점 같은 것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이 네. 그러니까 자기의 직속 상관인 이 검찰총장 모르게 용산 대통령실하고 계속 뭔가를 조율해 왔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김건희 여사 측과는 소통을 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조사 장소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측과 소통이 돼왔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 나아가서는 대통령실도 이 내용들을 알았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큰 내용, 그러니까 총장 패싱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원석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전혀 배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부분은 용산 대통령실, 특히 이제 대통령의 신뢰 자체가 이원석 총장에게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부분 다시 한번 그렇다면은 지적합니다. 예. 네, 이제 이 총장을 배제한 채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도하에 이러한 비공개 대면 조사를 한 것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부분은 판단이 유보되겠지만 적어도 김건희 여사 측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것은 이원석 총장은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 검찰총장은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팀,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나 또는 중앙지검 관계자들이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장소와 방식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에는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이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결국 앞으로 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는 총장의 거취 그리고 총장이 어떤 행동을 추가로 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원석 검찰총장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일문일답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일요일 하루 종일 이 진상 파악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만 그러나 일단 오늘 정식으로 출근을 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대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받고 진상과 경위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결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이미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거취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2년 2개월 남짓 검찰총장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여한도 미련도 없다 이런 말과 함께 원칙을 지키는 그런 수사를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 거기다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연후에 자신의 거취를 판단해서 밝히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 국장님, 자 지금 사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어제 검찰에 출두를 해서 이제 거기에서 있었던 조사 내용은 잠시 뒤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네. 일단은 이제 중앙지검장과의 이 충돌 모습 이 문제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항명한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네. 중앙지검장은 사실은 다른 그 지검장하고 달리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거의 주례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으니까 네. 그거는 안 하더라도 네. 적어도 이 명품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고하는데 이게 지금 함께 조사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부분은 보고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쳐도 네. 명품백 부분은 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네. 그것까지도 다 사실상 패싱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게 거의 끝난 그 시점에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또 각종 보도에 따라서는 뭐 동아일보 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한 8시쯤부터 명품백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시점에는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11시 10분쯤에 보고를 했다는 거는 네. 그 조사가 거의 다 끝난 다음에 뭐 사후 보고가 아니고 사후 통보 정도를 했다. 이래서 이제 패싱 논란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던 11시 10분 뭐 전화로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그건 역시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한 겁니까? 아니 뭐 구체적으로 지금쯤 보고해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아, 네. 적어도 김 여사 측과 서울중앙지검장은 끊임없이 소통을 해왔잖아요. 조율을 해오고. 그랬죠. 그 상황인데 그거를 검찰총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럼 뭐 패싱은 맞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중앙지검장의 뭐 항명 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인데. 방금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상을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에 대한 그 필요한 조치 중에는 필요한 조치가 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거취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본인이 양쪽이 이제 다 가능하다. 본인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아보고 네. 이거는 이제는 도저히 내가 총장으로서 그 뭐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본인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중앙지검장에 대한 뭐 설명을 들어보고 나서 네. 그 경위를 이렇게 파악해봤더니 뭐 그게 좀 왜 보고가 늦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뭐 납득이 된다. 네. 뭐 이렇게 되면 또 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의 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결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께요. 사실은 지난번에 검찰 검사장 인사가 있었을 네. 때 네. 그때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있었고 그렇죠. 그때도 거취 얘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심각한 거취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네. 셈인데 이 국민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임을 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부담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렇죠. 네. 지난번 그 인사 패싱 때 네. 7초 침묵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때 항의를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항의에도 아량곳하지 않고 또다시 검찰총장 패싱이 일어났다. 이거는 사실상 본인이 일종의 뭐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런 네. 거거든요. 근데 네. 검찰을 지휘해야 될 사람이 왕따를 당한다. 이게 본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화가 나가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거취 표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상조사 필요한 조치를 할 거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거와 관련해서 뭔가 어떤 유의미한 행위를 하고 그만두더라도 그만두겠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히거든요.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네. 징계할 수 있습니까? 징계를 직접 바로는 못해도 네. 뭐 감찰을 지시하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중앙지검장이 이 상황을 주도하는 그
그거는 좀 배제시킬 수 있는 상황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그게 그것은 가능합니까?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권이. 그러니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데 실제 징계는 법무부에서 이루어지죠.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네. 자,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징계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반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아마 감찰 정도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총장 패싱 논란은 지난 5월에도 그때도 이미 한번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원석 총장은 인사 패싱 논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른바 방금 말씀드린 7초 침묵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